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생각은 미국의 부채가 감소하면 한국이 지읒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뭐 망한다, 큰일 날 거다 이런 식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미국이 부채를 줄이면은 사실 미국이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특히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의 논리는 이 세 가지로 전개를 할 건데요. 첫째로는 돈의 양은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미국 달러만이 유일한 진짜 돈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익이라는 관점을 종합해서 왜 미국이 부채를 줄이면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돈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면은 돈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약간 뭐 부도덕한 행위다라는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므로 통화 발행량을 늘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진짜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기업에서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재료들의 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물건이나 상품을 얼마에 파실 건가요? 뭐 당연히 이게 비중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만 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자선사업가라서 1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업은 금방 망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기업이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산된 물건을 더 비싸게 판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만약에 세상에 돈이 추가로 계속 발행이 되지 않을 때 돈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의 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한동안은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그 소비자들의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동자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임금을 올려달라고 뭐 파업 같은 걸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임금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값이 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돈들이 이 기업과 여러분들한테 더 빠르게 집중이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시중에 돈이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은 계속해서 시중에 추가로 공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은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정도만 됐어도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이 경제에 3대 주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가르칠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중에 돈을 유통시킬 수 있는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가계보다는 이 정부에서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이 시중에 돈을 많이 유통시키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보다는 가계가 더 많은 빚을 만들므로써 시중에 돈을 유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막 호들갑을 떠는 부분은 미국 정부 부채가 대한민국 정부 부채의 GDP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부채를 정확히 보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다 합산해서 비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약 210%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66%의 부채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한 50% 정도 미국의 부채가 더 높긴 하지만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미국은 달러라는 거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부채가 높으니까 미국이 망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진짜 그 기자들이 이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달러만이 유일한 진짜 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1944년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1년 정도 전에 미국에 있는 브렌턴 우즈라는 곳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무슨 협상을 하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각 국가들이 가진 금의 양에 비례해가지고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그 양의 화폐를 찍어가지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금본위제로 그 경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 유럽 자체가 초토화가 됐을 뿐더러 유럽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금이나 자기네들 땅을 할양해 가면서까지 해가지고 그 군수 물자 같은 걸 조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되니까 이 경제를 돌리려면은 물건을 유럽에서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자기네들 나라가 초토화가 됐으니까. 근데 유럽의 그 모든 국가들이 초토화가 됐는데 그 나라에 있는 화폐가 가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금도 다 미국에 줘버려 가지고 전 세계 금을 미국이 한 70에서 80%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은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것뿐이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이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하고 미국 달러랑 그 묶고, 그러니까 1온스당 35달러의 가격으로 묶고, 그리고 미국 달러랑 나머지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통화의 가치를 보전받고 이 무역을 하기 위한 협정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인데, 그 과거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내시들, 황관들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부패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상징적인 권력은 황제한테 있지만은 사실 그 황제랑 그 뭐랄까요? 고관들 아니면은 일반 서민들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황관이었기 때문에 그 황관들이 어떻게 그 황제한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상징적으로는 황제한테 권한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황관들한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패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그것이 실제 권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금하고 미국 달러랑 연결이 되고 미국 달러랑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연결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금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 달러만이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4년도 브렌턴 우즈 체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국가들의 통화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사회가 됐거든요. 물론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야 뭐 그 페트로 달러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 달러 힘이 없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반영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런데 그 준기축통화라고 해가지고 미국 달러만큼은 아니지만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통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랑 그리고 일본 엔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유로랑 일본 엔이 준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유로랑 일본 엔은 미국 달러랑 무제한 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로랑 일본 엔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미국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무한정으로 가지고 있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주 큰 일이 생기면은 그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를 끊을 수 있으니까 미국 달러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평상시에는 미국 달러를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본이나 유럽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번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불, 그러니까 현찰로 내놓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고 있죠. 왜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미국에 줘버리면은 이 달러가 너무 많이 유출이 돼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뭐 시티은행 보고자료에서는 3,500억 달러가 유출이 되면은 환율이 2,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원화라는 거는 원화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양에 비례해서 원화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공대 출신의 비전문가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세상에 있는 돈 중에 유일한 돈은 미국 달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익이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과거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신데 그 당시에는 대표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동안 이번 대선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조롱을 당했었죠. 바로 그 유명한 호텔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경제학을 말한 이유는 이번에도 소비 쿠폰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뿌림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돈이 조달이 되고 이게 다른 업체들에 계속 지출이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에는 진짜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어떤 고객이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지출이 호텔에 10만 원 수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호텔에서 이제 침대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아까 번 10만 원을 가구점에 지출을 하니까 그 10만 원이 가구점에 10만 원 수익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가구점에서 이 치킨집에 10만 원을 지출하니까 그 10만 원이
치킨집에 10만 원 수익이 된 거고, 그리고 치킨집에서 문방구에 10만 원을 지출하니까 그 10만 원이 문방구에 10만 원 수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 순환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지출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명제를 사용해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처럼 왜 미국의 부채가 감소하면 한국이 지읒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가 붕괴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뿌린 10만 원 소비 쿠폰 같은 거는 사실 진짜 돈이 아니죠. 왜냐? 원화는 미국 달러에 의해서 가치를 그 보증받는 거니까 그냥 사실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요. 미국 달러만이 유일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돈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말은 미국 달러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를 감소시킨다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 진짜 돈인 미국 달러의 그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미국의 주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미국 달러를 벌어야 되는 그 수익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부채율이 높으니까 미국 망한다, 미국 부채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부채라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이 수출 의존도가 80% 이상이 되는 한국에서 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다라는 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